오늘 잠시 후에 아마 일본의 화장품 업계인데 자위대처럼 활동하고 있는 DHC의 대국민 간담회는 아니고요. 기자회견도 아닌 발표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본사에서 막말 방송이 또 있었거든요. 자, 이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일본 이기기 의지일까요? 2019년 지금 온통 다 1930년대, 40년대 광복절 직전의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대변인님? DHC 방송을 보고 저는 DHC가 원래부터 저렇게 극우적인 기업인 걸 이제서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 그 면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그 화장품 회사 어떤 그냥 유튜브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일본의 자민당 의원도 출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상식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어쨌든 운영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니까 그 현명한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명한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일본의 어떤 이런 극우적인 그런 언론이나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그 상식적이고 그리고 지성적인 양심적인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내에 그런 그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많이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DHC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잠시 뒤에는 입장 발표가 나오는데 본사 측에서는요, 과거에 조센진 그리고 냄비 근성 발언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독도와 한국에 대한 직설을 날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はもうとんでもない番組やってるんでね、でもうあんなふうにモザイクかけてね、なんかもうほんま私の場合はモザイクかけてもすぐ分かってしまうんですね、はい、でしかもね、人の顔モザイクってね、別に出してもええのにね、なんか私の顔がなんかわいせつみたいでね、はい、あんなふうに扱われるのちょっと不満やなと思うんですが、今回のね、この日韓の問題についてね、韓国の政府もそれからジャーナリズムも民間の人たちも、事実を全く見ていないんですよね。なんでこういうことになったかというと、彼らは私たちがいけないと思ってるけども、私たちの側からすると、そして多くの国際社会のメンバーも日本が正しいと思ってるんですが、韓国がいけないんですよ。今日の番組視聴はね、韓国からもたくさん見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どんな番組か見ようね、はい、韓国の皆さん、アンニョンハセヨ、テイハミング、アイゴー。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지금 본토 방송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DHC 한국지사 측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본 본토의 망언 방송은 사전에 공유되거나 알지 못했다. 한국 측, 즉 코리아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국민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우면서 혼란스러웠지 않을까요? 신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요, 우리가 여기에 절대 동요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모두가 이런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이런 극우적 세력들, 이렇게 혐한 또한 정한론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극우적 혹은 군국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반대 의지를 표명해야 되고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 국민들도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하지만은 결연한 의지로 저러한 잘못된 극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방송을 보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놓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분들도 아마 구구 인사로 보이는데요. 기다릴 때라는 말이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요. 이 방송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일본과 한국 따로따로 나가면서 오늘 한국 측의 사과문이 나왔지만 제대로 진위가 전달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DHC는 지금 저런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DHC 화장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업체에서 지금 다 지금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델도 더 이상 모델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최고 가치는 이윤의 추구인데 본인들의 이윤이 침해를 당하니 한국 DHC 측 입장에서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게 본사, 그러니까 원래 기업이랑 저렇게 같은 결의 사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손해가 나니 그걸 좀 덮고
가보자는 심산인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저 사과로 지금 뭐 그 DHC를 향해서 돌아선 마음이 돌아설까? 저는 의문입니다. 네. 혐한 방송, 우리나라가 독도를 멋대로 점유하고 한국은 일본의 일부분이었다. 위안부도 또 레이더 발사도 일본이 싸움을 먼저 건 적은 없다라고 잇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까지 출연시켜서 말이죠. 물론 일부 기업이고 과거에도 극우 기업으로 분류됐던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건드리는 걸까요, 의원님? 실제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저 DHC라는 회사가 한국의 사업 규모가 수백억 네. 대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규모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HC 코리아 차원에서 이제 이런 성명을 내는 건 아까 강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인지상정이고 사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그들이 과연 이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태로 네네. DHC라는 회사의 본사의 입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의 본사를 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한 어려움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일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좀 담담해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양국의 감정전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이 선의의 기업들,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DHC 코리아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죄겠습니까? 저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거고 방송 내용도 몰랐다고 하지만 네. 이미 국내 주요 유통사나 뷰티샵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DHC 제품들이 전부 다 철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러게요. 보도를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고요. 네네. 지금 연간 매출 규모가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한 100억대 정도라고 하는데 이 100억의 매출도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이 되면 네. 뭐 정말 이 이미지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DHC의 문제는 일부 극우 인사들의 방송이 아니라 DHC의 회장, 네. 오너가 3년 전에 일본 내부에 제일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가짜 일본인들 필요 없으니 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네. 식의 극우적 발언을 일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룹 회장부터가 상당히 편향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러한 인사이기 때문에 당장 DHC 코리아에서 사과문을 낸다 한들 저 본사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저 방송 그만두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당장 한국을 또다시 조롱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HC 코리아가 본사와의 어떤 법인 분리, 완전히 상관이 없어지는 기업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는다면 네.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고 이럴 때일수록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보회의에서 우리가 적대적 민족주의를 배척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본 국민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또 일본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을 증오하는 이런 대치 상황으로 갈 것이 아니라 네. 극우 인사들의 발언은 아주 소수의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비정상적 발언임을 인지하고 노아베를 외칠지언정 일본 국민들과는 어떤 평화의 연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먼저 보여줄 때 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참 성숙한 나라구나, 시민의식이 뛰어난 나라구나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의 국가 간의 경제 전쟁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이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GDP가 예를 들어 0.1% 감소한다. 그렇다 네. 해서 모든 국민의 GDP가 0.1% 고루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보면은 지금 관광 타격 입은 곳들이 보면은 뭐 대마도라든지 근데 네. 대마도 완전 속된 말로 이제 끝났죠. 대마도 관광은 한국 관광객들이 80%가 넘었었으니까. 근데 거기 인구 4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체 인구에 비하면 작은 것이고 반대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피해를 입는 업종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제 상공인들이 특수 업종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이분들이 0.1% 타격 입는 거 아닙니다. 네. 그분들은 진짜 사업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갈등 때도 보면요. 굉장히 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지만은 대다수의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체감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이 없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울 때 어떤 사람 생계가 달려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주 적재적소에 맞는 비판을 일본에 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불매운동을 맞부딪히게 됐을 때 저는 우리 쪽에 이제 일본 쪽도 대응할 수 있다. 저는 이 네. 부분도 우리가 조금씩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본주의도 민주주의의 한 보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내가 신현님께- 구입하지 않으면 네. 구입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로서의 시민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 기업 나아가서는 그 기업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아베 세력, 아베 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활동이고 역할입니다. 이걸 감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저는 바라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적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지난번에 보면 서양호 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명동이 일본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치적 목표를 위해 가지고 사실 그 상권에 대해 가지고 중구청장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응이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절제된 형태로 불매운동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지적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계를 구한 말로 돌리지 말자 그 말씀이시군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의 DHC의 공식 유튜브인데요. 사전에 DHC 코리아하고는 협의를 안 할까요? 이 정도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한국 쪽 의견도 좀 반영해 줄 법만 한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DHC 코리아 매출이 연 100억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02년도에 이 DHC라는 회사가 뭐 클렌징 폼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국 내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네. 본사에서 봤을 때 이 코리아 법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DHC 코리아의 사과문을 보니까 제가 이 기업을 굳이 두둔해주는 의도는 아니고요. 네. 코리아 내부의 임직원들은 전부 다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DHC 본사의 회장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극우적 발언을 일삼는 문제적 인물이잖아요. 네. 아마 코리아와 일본 본사 차이의 어떤 교류는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본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내보냈는데 코리아까지 무작정 감싸줄 수는 없으니 뭔가 코리아 차원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본사와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최근에 승리 씨 라멘 가게가 그러한 절차를 밟아 나갔거든요. 빅뱅의 승리 씨가 소유했던 네. 그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면 그때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달라진 시각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좀 더 과감하게 발표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속에서 오늘 지금 사과문이 5시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이 비슷한 시각에 아베 총리 오늘 선친 아베 신타로 묘소를 찾아서요. 개헌 의지 중단 없이 갈 것임을 다지고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본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변함없이 지적도 비판도 받지 않으면서 휴일임에도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보이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민족주의적이고 극우적인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 결집을 이뤄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히틀러 네.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베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어쨌든 한국과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받는 요소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최우선입니다. 목표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 사실 개헌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평화헌법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좀 다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만 하지만은 네. 아주 열성 지지층을 얻어낼 수 있는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베 입장에서 네. 동아시아 전반에 있어가지고 반일본 정서를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재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약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국내용 저런 행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판 없는 정책, 전쟁의 말기 현상 같다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일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오늘 상황과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신 의원님, 오늘 보니까요,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문 대통령이 이 독립유공자 후손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 일본 이기기 의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자리에서 사실 문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모시고 이야기했었을 때의 내용은 사실 온화한 메시지였습니다. 생각보다도 온화한 메시지로서 우리가 평화,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이러한 내용들을 왜 던졌을까? 저는 이제 이후에 8월 15일 날 있을 아주 중요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또 있을 텐데요. 가령 이제 아베 총리가 8월 15일 날 과연 야스쿠니 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네. 강경한 어떤 노선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한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언급했던 문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메시지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강일한 극일 의지를 가지고 있대 대화를 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는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보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양국 정상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요, 김 이사님께 여쭙고 싶어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월 1주차 지지율이 전 주간 집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50.4%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에 반해 부정평가는 1.1%포인트 하락한 44.4%를 기록했는데요. 이 지지율이 초중반에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그 금융 불안으로 초중반에는 다소 이제 40% 후반까지 하락했으나 네. 주 후반에는 친일 찬양 및 한국 폄훼 망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 울산과 경남 그리고 진보층과 호남에서 결집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네. 경제에 가장 민감한 중도층에서는 이탈이 다소 컸습니다. 네. 자, 일본 관계 악화. 그런데 오늘 한국당에서 터져나온 말로 또다시 정가는 폭탄이 터진 듯 했습니다. 미리 눈치를 챘으면서도 이 정부에서 방치를 하고 혹은 유발한 자작극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민주당이 그렇게 펄펄 뛰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일본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또 묵살했습니다. 경제 제재에 이르자 갑자기 아베가 미쳐서 그런 것이냐, 싸우자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죽창을 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한미 관계인데 한미 관계는 과연 어떤 자작극이 또 등장할까요? 이는 일본 극우파조차도 상상 못했던 억지와 막말의 종결입니다. 문재인 정부 흔들기와 당리 당략을 위해서라면 나라마저 팔아먹을 것 같은 자유한국당의 개탄스러운 정신세계와 뿌리 깊은 부일에 온 국민이 질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구급파도 상상 못할 막말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여권에서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마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전에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낙연 총리나 일본 쪽에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묵살한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일본과 갈등을 유발해서 관계를 멀게 하려고 하냐는 거 아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은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이 아니라 네. 이 공로면 정 외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작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최근에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 좀 수위를 지나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미경 최고위원이 발언의 요지는 이것일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1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외교적 협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6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대응을 한 것인가. 네. 그로 인해서 이 사태가 더욱더 커지게 됐고 그런데 사태는 커졌지만 핵심 부분에서 어떤 지지율 측면에 이 반일 감정이 커질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또 매우 민감한 민주연구원의 이 반일 국면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자작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무대응이 오히려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타협의 묘수를 찾아야 된다는 요지의 비판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작극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비판이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할 때 비판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톤을 올려서 국민들이 일단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 아니지 않나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도 한 척, 세 글자였는데요. 네, 말씀 주시죠. 사실 공로명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외무부 장관이시기도 했고요. 지금은 동아시아 재단을 이끄시면서 사실 일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네. 전문가적인 견해로 흔히 봤을 때 보면은 그 문정인 특보도 대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저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이제 여권에서 인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용했을 때 정미경 의원이 이제 잘못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거기에 본인의 분석을 덧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건의 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네. 어떤 목적성을 띠고 가고 있다는 걸 설명할 때 그 개연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인용했던 자작극이란 단어 자체는 어떻게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문정인 특보가 종종 하는 말실수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용이라는 표현은요, 자신이 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누군가의 어떤 권위적 발언 혹은 비슷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고 싶을 때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미경 최고위원 뭐 했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것이 댓글의 내용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끌고 와서 또다시 국민 감정을 후벼 파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먼저 경제 보복을 준비하여 우리나라에게 가했던 이 경제 보복 사건에 대해서 자작극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에게 향하게 만들려고 하는 지금 네. 국민 정서와 전혀 관계없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미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대변인 나와서 이제 사실상의 또 토착외국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그럼 그 발언을 실제로 하셨던 공로명 외무부 장관도 봤을 땐 친일파고 토착외국입니까? 뭐 그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언급은 못 하겠는데 예. 뭐 토착 외구나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훨씬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로명 외무부 장관이 실제로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언급 왜냐하면 못 하겠지만 정미경 의원의 지금 행보를 정미경 비판하면서 지금 최고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토착 외구란 말들을 더 많이 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야 국민 정서상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지금 사실상 제1야당의 최고위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 말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 공로병 장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본통이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국가의 외교 원로입니다. 이분도 그럼 똑같이 친일 극우적인 발언을 한 겁니까? 강선호 부대변인은 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공로명 장관이 그 인터뷰한 내용은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부적절성은 각자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정미경 최고가 그 인용을 할 때 짧은 부분만 인용을 한다는 걸 틀었어요. 그래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정미경 최고가 계속해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 발언문을 작성할 때 플러스 이거는 외교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외교는 상대가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정미경 최고가 스스로 한 말이 일본의 어떤 극우 세력이나 가짜뉴스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을 될지에 대해서 한 3초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예전에 보면 수석 대변인 인용했더니만은 수석 대변인이 그게 외신 기자라고 하니까 외신 기자한테 가가지고 그건 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민주당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3년 그러니까 전까지 것으로 똑같이 가야 돼요. 가가지고 네. 똑같이 공로명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상당히 무리 있는 그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네, 여론전 뒤에 민주당 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반일 항쟁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요. 일본 언론 따로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정부가 한일관 감정 죽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의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경제 침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그래서 노 재팬이 아니고 노 아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 불매운동 확산시키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제품을 사라 마라 한 적 없습니다. 각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구매 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할 뿐입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제품은 한국에 수출 호가내렸습니다. 호가가 많을수록 지금 상황 한일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이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힘세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를 보는 것 같다. 문 대통령도 감정 대응을 자제하라고 했는데요. 이 당정청, 일본 기자까지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저 경제 침략 일본 특위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튀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좀 안달이 나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과 공식 석상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저 경제침략 특위에서 최재성 의원이나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주장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나 여러 가지 강경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네. 박홍근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우리는 신중하게 간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런 거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본 기자들만 불러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국제 외교전 또 외국 제3의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자리에 새로 선임된 양향자 전 최고위원도 앉아 있습니다. 지금 최재성 위원장 옆에 보이시죠? 근데 이 특위 안에서만큼도 내용 정리가 안 되는 게 다른 의원들 최재성 의원이나 김민석 전 의원은 탈일본 문제 없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과의 거래 완전히 끊고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양향자 전 최고위원은 70년간 축적된 일본의 기술 우리가 여전히 따라잡기 쉽지 않다. 탈일본이 어렵다는 말을 했거든요.
특위 안에서조차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신중하게 가자, 길게 보고 적대적 민족주의에서 탈피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정치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의 강경파 목소리도 절대 잦아들질 않고 있죠. 이 강대강 국면에서요. 지금 미국 언론들까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던데요. 일왕 즉위식을 분기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강 부대변인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뭔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외교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건 다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특위, 경제침략특위죠. 민주당의 경제침략특위가 내는 목소리는 분명히 당의 공식 입장이랑은 굉장히 좀 결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본인들은 어떤 정부나 대통령이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 기자회견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저렇게 감정적인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반박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짚어줬더라면 그게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면은 좀 아쉽습니다. 아니 반박할 수 없는 사실관계로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 불매운동 확산시키는 활동하고 있다 그랬더니만은 안 하고 있다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서 최재성 의원이 원인 제공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아까 방 부대님 말로 준비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왜 이런 걸 애초에 하냐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싸우려고 나갔다는 말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자,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